제 목에는 아직도 그때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피실험자 42번. 저는 사람이 아니라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10명 중 1명뿐이었죠. 1998년 여름 저는 평양 외곽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28살 매일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군복을 꿰매는 게 전부였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끓여놓은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저녁 식사의 전부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점호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죠. 동무 잠깐 나와보시오.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검은색 가죽 점퍼에 군모를 눌러쓴 그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도 묻지 못했고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 뒤편에는 봉고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렸고 저는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갔죠. 차 안은 이미 5명의 남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20에서 30 사이로 보이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이었죠. 창문은 모두 검은 천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고 시간도 알 수 없었죠. 차는 출발했고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제 옆에 앉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의 군인은 담배만 피울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포장도로의 진동이 사라지고 차가 덜컹거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산길로 접어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누군가는 흐느끼기 시작했죠.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린 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 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본 풍경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건 회색 콘크리트 벽과 녹슨 철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문도 없었고 간판도 없었고 건물의 형태조차 보이지 않았죠. 마치 땅속으로 숨어버린 것 같은 입구였습니다. 줄 서시오. 총을 든 군인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일렬로 섰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는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계단을 비추고 있었죠. 내려가시오. 저는 앞사람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2층, 3층. 계단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벽에는 숫자만 적혀 있었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우리는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하 5층에 도착했을 때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곳은 긴 복도였고 양옆으로 철창문이 줄지어 있었죠.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얀 죄수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있거나 벽을 긁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철창을 붙잡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가게 해줘, 제발 나가게 해줘. 복도를 지나갈 때 그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은 텅 빈 눈빛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곳은 교화소가 아니라는 걸. 정치범 수용소도 아니라는 걸. 이곳은 그보다 더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사기들과 서류 뭉치 그리고 플라스틱 번호표들이 놓여 있었죠. 옷 벗으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는 저울 위에 저를 세웠고 몸무게를 쟀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눈동자에 불빛을 비췄습니다. 마치 가축을 검사하듯 아무 말 없이 절차가 진행됐죠. 그리고 그가 제 목에 뭔가를 걸었습니다. 플라스틱 목걸이 같은 것. 거기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실험자 42번. 이제부터 동무의 이름은 42번이요.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철수라는 이름도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모두 사라졌죠. 저는 이제 번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3평도 안 되는 격리실에 갇혔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얇은 담요 한 장, 그게 전부였죠. 천장의 형광등은 꺼지지 않았고 복도에서는 계속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끌고 왔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신입이야? 들려? 네, 들립니다. 여긴 실험실이야. 우리는 실험 대상이라고. 살아서 나간 사람 본 적 없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실험이라니. 무슨 실험을 한다는 걸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운을 빌어. 그의 목소리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사람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비명소리. 그 소리는 새벽까지 계속됐고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EP 풀스크립트 3000자 오프닝 마이너스 강력한 후킹 첫 번째 주사를 맞았을 때 제 몸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혈관을 따라 퍼지는 액체는 불이었고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죠. 그리고 제 옆에서 누군가는 그 주사를 못 견디고 죽어갔습니다. 지하 격리실에서의 첫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형광등은 꺼지지 않았고 복도에서는 끊임없이 신음소리와 비명이 들려왔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죠. 철창문이 열리고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오시오.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42명의 피실험자들이 일렬로 서 있었죠. 모두 같은 하얀 죄수복을 입고 목에는 번호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떨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후어봤죠. 오늘부터 1차 실험을 시작한다. 너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았다. 협조하면 고통이 덜할 것이고 저항하면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우리는 한 명씩 호명됐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어동 실험실로 이동, 11번부터 20번까지 비동 실험실로 이동, 21번부터 30번까지 시동 실험실로 이동. 저는 42번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룹이었죠. 우리는 T동으로 향했습니다. 실험실은 차갑고 하였습니다. 병원 수술실처럼 모든 게 하얗고 깨끗했죠. 하지만 그 깨끗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벽에는 각종 의료기구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침대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눕시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묶었습니다. 가죽끈으로 손목과 발목을 단단히 고정시켰죠.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 그는 아무 설명도 없이 제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약입니까? 조용히 하시오. 차가운 액체가 혈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초쯤 지났을 때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이었습니다. 제 혈관을 따라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죠. 팔에서 시작된 열기가 어깨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 하지만 의사는 무표정하게 클립보드에 뭔가를 적을 뿐이었습니다. 제 옆 침대에 누워있던 37번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온몸에서 땀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가죽끈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1분, 5분, 10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제 의식은 흐려졌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박동 측정기의 경보음이었죠. 37번의 심장이 멈춘 겁니다. 37번 사망. 시간 기록하고 시신 처리.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37번의 침대를 끌고 나갔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서. 실험은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주사, 세 번째 주사. 매번 다른 약물이었고 매번 다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구토, 경련, 환각, 고열.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우리 그룹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37번, 39번, 그리고 41번. 모두 심장이 멈췄거나 뇌출혈로 사망했죠. 저녁이 되어 격리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었죠.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2번 괜찮아?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말을 걸었던 그 사람이었죠. 살아. 있습니다. 다행이야. 첫날 버틴 거면 살 확률이 조금은 올라가. 나는 23번이야. 여기 온 지 한 달째야. 한 달.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이곳에서 한 달을 버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여기서 실험은 얼마나 계속됩니까? 끝이 없어. 살아남을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곳의 규칙을 알게 됐습니다. 23번이 속삭이듯 말했죠. 여기는 3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절대 질문하지 마. 실험이 뭔지 왜 하는지 물으면 바로 17층으로 보내줘. 둘째, 절대 저항하지 마. 주사를 거부하거나 도망치려 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야. 셋째.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절대 17층 얘기는 하지 마. 그곳에 대해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끌려가. 17층.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본 표지판에는 지하 5층까지만 적혀 있었죠. 17층은 얼마나 깊은 곳일까? 새벽 2시 복도에서 또다시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제 건너편 방에서 들리는 소리였죠. 싫어. 싫다고. 제발. 문이 열리는 소리, 끌려가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비명. 저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감정도 공포도 모든 걸 버려야 한다는 것을. 저는 번호였습니다. 42번. 그리고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지하 5층에서는 주사를 맞았습니다. 지하 11층에서는 장기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 17층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그곳으로 끌려간 사람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2명이었던 피실험자는 이제 31명으로 줄어 있었죠. 매일 누군가는 죽었고 매일 새로운 시신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아침 5시 사이렌, 실험실로의 이동, 주사, 고통, 구토, 그리고 격리실로의 귀환. 이 루틴이 반복됐죠. 어느 날 저녁 23번이 속삭였습니다. 42번 층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 알아? 무슨 말입니까? 지하 5층은 우리 같은 초기 실험 대상자들이 있는 곳이야. 기본적인 약물 실험, 독극물 테스트 그런 거.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하 7층은 감염병 실험실이야. 거기선 각종 바이러스를 주입해. 천연두, 탄저균 들어본 척도 없는 병원균들. 거기 가면 일주일 안에 다 죽어. 그럼 지하 11층은요? 23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1층은 장기 적출 준비실이야. 실험에서 반쯤 살아남은 사람들을 거기로 보내. 아직 죽지 않았지만 더 이상 실험 가치가 없는 사람들. 거기서 장기를 꺼내 어디론가 보내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장기 적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꺼낸다니.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모르지. 고위층 간부들? 군병원? 아무도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거기 가면 살아서 못 나온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침대나 카트 같은 것을 끄는 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 저는 철창 틈으로 복도를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시트로 덮인 침대가 지나가고 있었죠. 시트 아래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간호사 2명이 침대를 밀고 있었고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버튼 패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지하 5층, 7층, 9층, 11층, 13층, 15층, 그리고 17층. 간호사가 1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다음날 아침 실험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가 우리를 불러 모았죠. 오늘은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한 명씩 차례로 들어오시오. 저는 3번째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큰 기계가 있었죠. 엑스레이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누워.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기계가 제 몸을 스캔하기 시작했죠.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빨간 레이저빛이 제 몸을 후었습니다. 일어나. 다음 사람.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인체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장기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죠. 간 5등급, 심장 4등급, 심장 3등급.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장기 상태를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험 대상이 아니라 장기 공급원으로. 그날 저녁 23번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점호 때 그의 방은 비어 있었고 번호표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23번은 어디 갔습니까? 저는 순찰 중인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죠. 11층으로 이송됐다. 더 이상 묻지 마. 11층. 장기 적출 준비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3번은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에 달랐죠. 17층이었습니다. 저는 철창에 매달려 복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아니, 끌려 나왔다기보다는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이상했습니다. 마치 관절이 고장난 인형처럼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죠. 그 사람의 머리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팔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그 사람을 부축해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열리며 그 사람은 안으로 사라졌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17층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실험 성적 우수자는 17층 특별 프로그램에 선발됩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기회.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17층을 마치 승진처럼 포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17층은 죽음보다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그곳에 끌려가면 다시는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새벽 2시쯤 저는 또다시 비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명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비명이 아니었죠. 그것은 마치 동물의 울부짖음 같았고 기계의 삐걱거림 같았고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고 건물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17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담요를 뒤집어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17층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설령 죽더라도 그곳만은 피하겠다고. 강력한 후킹 실험실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죠. 벽틈마다 천장 구석구석마다 무언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실험의 루틴에 익숙해졌죠. 아침 주사, 오후 혈액 검사, 저녁 체력 측정. 매일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저는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느낌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실험실 천장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내 귀퉁이마다 하나씩 총 4대. 빨간 불이 깜빡이며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죠.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실험 중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묵혀 있었고 의사는 제 반응을 체크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왼쪽 벽에서 오는 시선을.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벽 타일 사이 아주 작은 구멍. 그 구멍 안쪽에서 뭔가가 반짝였죠. 렌즈 같기도 하고 눈동자 같기도 한 것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환각이라고 생각했죠. 약물 부작용일 거라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느낌은 계속됐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격리실에 있을 때,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제 방 벽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시멘트 벽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었죠. 환기구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구멍 하나를 막았을 때 반대편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뗐죠. 너도 느꼈구나.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5번이었습니다. 뭘 느꼈다는 겁니까? 시선. 벽 너머의 시선. 나도 처음엔 미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진짜로 누군가 보고 있어. 대체 누가 봅니까? 감시 카메라 말고요. 35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관찰자들. 그들은 우리를 관찰자라고 불러. 실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들이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날 실험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새로운 주사를 놓았는데 이번엔 반응이 달랐죠. 고통 대신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제 청각이 예민해졌습니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 환기구의 바람 소리, 옆방 사람의 숨소리까지 모두 들렸죠. 그리고 그때 저는 들었습니다. 속삭임이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42번 반응 수치 상승. 심박수 안정적. 계속 관찰. 이게 쟤는. 흥미롭군.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의사를 봤죠. 하지만 그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환청입니까? 제가 환청을 듣는 겁니까? 의사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미소를 지었죠. 환청이 아니야, 42번. 내 청각이 발달한 거지. 실험이 성공하고 있어.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약물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제 몸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벽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속삭임들이 계속됐죠. 42번의 적응력이 예상보다 높다. 17층 이성 후보로 적합할 것 같은데 아직은 이르다. 더 관찰이 필요해. 17층. 또다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실험실에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가 제 눈에 약물을 떨어뜨렸죠. 처음에는 따갑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제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 더 선명해졌고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구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벽의 구멍들,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을.
작은 렌즈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초소형 카메라가 벽 안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그 렌즈 너머에서 눈동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본 건 렌즈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동자였습니다. 사람의 눈. 보이지? 이제. 의사가 말했습니다. 넌 이제 그들을 볼 수 있어. 관찰자들을. 내가 특별하다는 증거야. 누굽니까? 왜 우릴 지켜봅니까? 연구를 위해서지. 너희는 실험 대상이고 그들은 관찰자야. 모든 데이터는 기록되고 분석되고 포고돼. 그게 이곳의 목적이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장, 벽, 바닥. 모든 곳에 구멍들이 보였고 모든 구멍마다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수십 개의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격리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벽에 구멍을 세어봤습니다. 제 방에만 17개. 모든 각도에서 저를 볼 수 있도록 패치돼 있었죠. 저는 담요로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으니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험 중에 의사가 실수로 서류를 떨어뜨렸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팠습니다. 거기에는 제 사진과 함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실험자 42번. 캣 제명 철수. 나이 28세. 실험 목적 감각 증폭 및 신체 강화. 현재 상태 2단계 진행 중. 3단계 이행시 17층 특수 프로그램 이송 예정. 캣체명. 그들은 저를 캣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캣체 반응이 다른 피실험자보다 월등하군.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저는 처음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험용 동물이었습니다. 번호로 관리되고 관찰되고 평가되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 있는 낡은 거울. 거기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눈은 더 크고 날카로워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뼈가 튀어나와 보였죠. 저는 점점 사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너머 벽의 구멍에서 눈동자 하나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깜빡이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죠. 저는 거울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뭡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동자는 그저 저를 응시할 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관찰 대상이고 실험 재료이며 언젠가는 17층으로 보내질 캣체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눈동자들은 제가 언제 완성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층은 전설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탈출 소동 중에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침대에 묶인 기형적인 형체들을. 그리고 한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넌 다시는 내가 아니다. 이곳에 온 지 3주째였습니다. 42명이었던 피실험자는 이제 19명으로 줄어 있었죠. 절반 이상이 죽었고 나머지는 11층이나 17층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실험마다 고통스러웠지만 제 몸은 점점 적응하고 있었죠. 의사들은 저를 이상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는 약물에도 저는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우리는 복도로 나왔죠. 저물을 받고 실험실로 향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나 안 가. 더 이상 못 참아. 8번이었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남자. 그는 갑자기 군인에게 달려들었죠. 죽이려면 죽여. 하지만 더 이상 실험은 못 받아. 총성이 울렸습니다. 8번은 바닥에 쓰러졌고 피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죠. 하지만 8번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필사적으로 기어갔죠. 도와줘. 제발 날 여기서. 두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머리였습니다. 8번의 움직임이 멈췄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겁니다. 아마도 누군가 비상 호출을 눌렀나 봅니다. 엘리베이터는 지하 5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올라오고 있었죠. 문이 열렸을 때 표지판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17층.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17층에서 올라온 엘리베이터. 그 안에는 간호사 2명과 침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었던 것이? 하얀 시트로 덮여 있었지만 그 형체는 정상이 아니었죠. 팔이 너무 길었습니다. 시트 밖으로 삐져나온 손은 손가락이 6개였고 피부는 비늘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침대를 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아직 열려 있었죠. 군인들이 8번의 시신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쪽 벽에 붙은 안내판을.
지하 17층 특수군 사생체연구소. 관계자 외 출입금지 생물위해 등급 4. 저는 그 글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안쪽을 힐끗 봤죠. 복도가 보였습니다. 하얀 복도? 하지만 5층과는 달랐습니다. 벽은 두꺼운 강화 유리였고 그 너머로 방들이 보였죠. 각 방마다 침대가 있었고 침대마다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3개였고 어떤 사람은 등에서 뭔가가 튀어나와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머리가 2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유리 너머 침대에 묶인 그 사람. 입이 움직였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도망쳐.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군인들이 우리를 다시 정렬시켰습니다. 8번 사망. 시신 처리 후 일정대로 진행한다. 전원 실험실로 이동. 우리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방금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 사람들은 뭐였을까? 실험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의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긴장한 표정이었죠. 오늘 실험은 특별하다. 3단계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3단계. 저는 며칠 전 봤던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3단계 이행시 17층 이송 예정. 의사가 새로운 주사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투명한 액체가 아니라 검붉은 색이었죠. 이건 유전자 재조합 물질이다. 내 DNA를 일부 변형시킬 거야. 성공하면 내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실패하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죠. 주사 바늘이 제 팔에 꽂혔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혈관 속으로 들어왔죠. 처음에는 차가웠습니다. 얼음물 같았죠. 하지만 10초쯤 지나자 제 몸 전체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죠. 제 세포 하나하나가 찢어지고 재조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옆에 묶인 12번도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12번의 비명은 곧 멈췄습니다. 그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뼈가 튀어나왔으며 입에서 거품을 토했죠. 12번 거부 반응. 즉각 격리.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늦었습니다. 12번은 경련을 일으키다가 멈췄죠. 심장 박동 측정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12번 사망. 다음. 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제 몸은 견뎌내고 있었죠. 30분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군. 42번 넌 성공했어. 적응했다고. 제 팔을 보니 혈관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졌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심박수 정상, 체온 안정, 세포 활성도 200% 상승. 완벽해. 의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7층으로 보내라. 드디어 성공작이 나왔군. 성공작? 저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잠깐 17층이요? 저는 조용히 해. 넌 선택받은 거야. 17층은 최종 단계다. 거기서 넌 완성될 거야. 완성. 저는 완성품이 되는 겁니까? 무엇으로요? 그날 저녁 저는 격리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별 대기실로 옮겨졌죠. 깨끗한 침대, 따뜻한 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 마치 상을 받은 것처럼 대접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살장으로 가기 전 살을 찌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2명의 군인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42번 이동 준비.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튼 패널만 빛나고 있었죠. 군인이 1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로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5층을 지나고 7층을 지나고 11층을 지나갔습니다. 숫자는 계속 내려갔죠. 13층, 15층, 그리고 17층.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17층의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실험실이 아니라 공장이었다는 것을. 인간을 병기로 만드는 공장. 그리고 저는 그들의 최신 작품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냄새였습니다. 소독약과 피, 그리고 무언가 타는 냄새. 제 위장이 뒤틀렸지만 저는 참았죠. 복도는 하였습니다. 5층보다 훨씬 더 밝고 깨끗했죠. 하지만 그 청결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양옆 벽은 강화 유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방들이 보였죠. 각 방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17-A, 17-B, 17-C. 첫 번째 방에는 침대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에 사람이 묵혀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었던 것이? 그의 오른팔은 정상 크기의 2배였고 근육이 기괴하게 부풀어 있었죠. 피부는 찢어져 있었고 그 틈새로 뼈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방의 사람은 등에서 뭔가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척추를 따라 금속 임플란트 같은 게 박혀 있었고 그곳에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죠.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모든 방이 똑같았습니다. 침대에 묶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변형된 몸. 여기가 17층이다. 안내하던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이곳은 특수군 사생체 연구소의 핵심 시설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를 한다. 대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개선이지. 근력 강화, 감각 증폭, 통증 둔화, 빠른 재생 능력. 우리는 완벽한 병사를 만들고 있어.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곳의 목적을, 왜 우리를 끌고 왔는지를. 당신들은 사람을 무기로 만들고 있군요. 무기가 아니야. 진화야. 인간 2.0이라고 할 수 있지. 연구원은 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17-K. 그 안에는 빈 침대가 있었죠. 이게 내 방이다. 42번. 아니, 이제 넌 새로운 번호를 받을 거야. K-1. 17층의 첫 번째 성공작.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밀려 들어갔죠. 방 안에는 침대와 각종 의료 장비 그리고 모니터들이 있었습니다. 눕게.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간호사들이 제 팔과 다리를 가죽끈으로 묶었습니다. 이제부터 3단계 프로토콜을 시작한다. 첫 번째는 골격 강화다. 모니터에 영상이 떴습니다. 뼈의 3D 모델이었죠. 그리고 그 뼈에 금속 물질이 주입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됐습니다. 내 뼈에 티타늄 합금을 주입할 거야. 골밀도가 300% 증가하고 충격 저항력이 극대화돼. 그럼 제 뼈를 금속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일부만. 주요 관절과 척추 두개골. 걱정 마. 마취는 할 테니까. 하지만 마취는 없었습니다. 주사를 놓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통증만 약간 무뎌졌을 뿐이었습니다. 드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오른쪽 팔뼈에 구멍을 뚫는 소리.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뜨거운 액체가 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티타늄 합금. 제 팔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양팔, 양다리, 척추. 모든 주요 뼈에 금속을 주입했죠. 끝났을 때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몸은 무겁고 움직일 때마다 뼈에서 이상한 느낌이 났죠. 성공이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 두 번째는 근육 강화였습니다. 유전자 제조한 물질을 직접 근육에 주사했죠. 제 팔 근육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섬유가 찢어지고 재생되고 다시 찢어지고 재생되는 과정이 반복됐죠. 근력 150% 증가 확인. 계속 진행. 세 번째는 신경 개조였습니다. 척추에 전극을 삽입해 반응 속도를 높이는 거였죠. 바늘이 제 척추에 박혔습니다. 전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제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반응 속도 200% 향상. 성공적이야. 나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제 눈은 혈관이 터져 붉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근육은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있었죠. 마지막 단계다. 정신 조작. 연구원이 헬멧 같은 걸 제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건 뇌파 조정 장치야. 내 공포 반응을 억제하고 공격성을 높이고 명령 폭정도를 증가시킬 거야. 싫습니다. 제 정신까지 바꿀 순 없어요. 넌 선택권이 없어. K-1.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제 머릿속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기억들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얼굴, 고향 풍경, 제 이름. 모든 게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죠. 옥수수죽을 끓이던 어머니.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철수. 나는 철수다. 번호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헬멧에서 불꽃이 튀었고 기계가 멈췄죠. 뭐야? 왜 멈춘 거야? 연구원이 당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죠. 뇌파 패턴 이상해. 저항하고 있어. 말도 안 돼. 다시 시작해. 하지만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강화된 근력으로 가죽끈을 찢었죠. 제 힘에 저도 놀랐습니다. 제 앞에 군인들이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강화된 뼈와 근육은 상상 이상이었죠. 저는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로. 그리고 복도 끝의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K-1 탈출. 17층 봉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붉은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층, 두층.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층, 13층, 11층. 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층에 도착했을 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탈출은 우연이었습니다. 폭발음이 연구소 전체를 흔들었고 혼란 속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 명만 데려갈 수 있다면 누구를 살릴 것인가?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울부짖음은 지금도 제 귀에 남아있습니다. 폭발음은 지하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죠. 비상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5층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격리구역 철문이 보였죠. K-1 멈춰. 총성이 울렸습니다. 벽에 총알이 박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화된 다리 근육으로 달렸죠. 또 한 번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7층쯤에서 난 것 같았죠. 전층 비상대피. 반복한다. 전층 비상대피.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 군인들과 연구원들이 쏟아져 나왔죠. 혼란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탔습니다. 한 연구원을 붙잡고 그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열쇠 내놔. 격리구역 열쇠. 없어. 보이부만 가지고 있어. 저는 그를 밀쳐내고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보이부 군인 한 명이 황급히 뛰어가고 있었죠. 허리춤에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총을 들었지만 제가 더 빨랐죠. 강화된 반응 속도로 총을 빼앗고 열쇠를 뜯어냈습니다. 격리구역으로 달렸습니다. 철문 앞에 섰죠.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면 뭐가 있을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열쇠를 꽂았습니다. 돌렸죠.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철창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죠. 수십 명. 모두 하얀 죄수복을 입고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야? 뭐하러 왔어? 한 사람이 철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보였죠. 나갑니다. 탈출하는 겁니다. 순간 모두가 소리쳤습니다. 우릴 꺼내줘. 제발. 날 데려가. 제발 날 데려가. 철창을 두드리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수십 명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열쇠로 첫 번째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명이 있었죠. 모두 일어서서 문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두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들이 오고 있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시간이 없어요. 저도 쫓기는 몸입니다.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밀치기 시작했죠. 나 데려가. 난 여기 한 달밖에 안 됐어. 나야말로. 나한테 가족이 있어. 저는 재빨리 둘러봤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가장 덜 다친 사람. 걸을 수 있는 사람. 같이 도망칠 수 있는 사람. 구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6쯤 돼 보였고 몸 상태가 비교적 괜찮아 보였죠. 당신, 일어나요. 그는 저를 봤습니다.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나를 선택하는 거야? 지금 당장. 그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죠. 안 돼. 날 데려가. 제발.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죠. 철창 너머로 사람들이 손을 뻗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우릴 버리지 마. 제발. 돌아와. 제발 돌아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을 볼 수 없었죠. 그리고 달렸습니다. 그 남자는 21번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수. 평양의 교사였다고 했죠. 왜 날 선택했어? 걸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요?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1층. 지상으로 향했죠.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멈춰. 쏜다. 저는 민수를 밀었습니다. 엎드려. 총알이 벽에 박혔습니다. 저는 총을 들고 응사했죠. 조준은 제대로 안 됐지만 군인들이 숨었습니다. 그 틈에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상층. 출구가 보였죠. 철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강화된 근력으로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2번, 3번. 문이 휘어졌고 마침내 열렸죠. 밖은 어두웠습니다. 밤이었죠.
산속 나무들 그리고 차가운 바람. 빨리.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사이렌이 울렸고 서치라이트가 숲을 비췄습니다. 수색대 출동. 탈주자를 찾아라.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걸려 넘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민수가 쓰러졌습니다. 못 가겠어. 더는. 일어나요. 여기서 멈추면 죽어요. 당신이나 가시오. 난 짐이 될 뿐이오. 저는 그를 업었습니다. 강화된 근력 덕에 그의 무게는 느껴지지 않았죠. 다시 달렸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끝없이 달렸습니다. 동이틀 무렵 우리는 한패가에 숨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벽만 남아있는 곳이었죠.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거칠었고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살려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봤죠. 아직 추격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야? 42번입니다. 본명 말이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 오래전에 잊었던 이름. 철수입니다. 철수. 좋은 이름이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다운 미소였죠. 우린 살아남았어, 철수. 우린 살았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찾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격리구역에 남겨둔 사람들을,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던 그 사람들을. 저는 한 명만 살렸습니다. 수십 명을 버렸죠.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 팔에는 아직도 피실험자 42번. 문신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제 몸속에는 그들이 집어넣은 금속과 약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실험대에 묵혀 있습니다. 탈출한 지 3일째 우리는 국경 근처까지 왔습니다. 두만강이 보이는 산속 어딘가였죠. 민수는 열이 났고 저는 강화된 몸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 뼈속 금속은 날씨가 추워지자 욱신거렸습니다. 근육은 계속 경련을 일으켰고 눈앞에는 환각이 보였죠. 철수, 당신 괜찮소?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민수가 물었습니다. 당신 17층에서 뭘 당한 거야? 저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피부 아래로 금속이 박힌 흔적이 보였죠. 이게 뭐야? 티타늄 합금입니다. 제 뼈에 주입했죠. 그리고 근육도 신경도 전부 개조했습니다.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실험체죠. 그들이 만든 병기. 아니요. 당신은 사람이요. 날 살려준 사람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 명만 살렸습니다. 수십 명을 버렸죠. 선택해야 했던 거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닷새째 되는 날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밤이었고 물은 차가웠죠. 민수는 헤엄을 못 쳤지만 제가 끌고 갔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야? 저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알아야 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브로커를 통해 태국을 거쳐 긴 여정 끝에 서울에 도착했죠.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몸과 싸웠습니다. 금속 때문에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었고 약물 부작용으로 병원을 오갔습니다. 의사들은 제 엑스레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뼈에 금속이. 사고였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믿지 않을 테니까요. 서울에 정착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처음에는 글로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을, 제가 본 것들을,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갇혀있을 사람들을 위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이 그겁니다. 저는 피실험자 42번이었습니다. 본명은 철수. 1998년 여름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다가 지하 실험실로 끌려갔죠. 그곳에서 저는 주사를 맞았고 고문당했고 개조됐습니다. 42명이었던 피실험자 중 살아남은 건 저를 포함해 몇 명 안 됩니다. 17층은 실제합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병기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제 팔을 보십시오. 카메라가 팔을 클로즈업한다. 희미하지만 여전히 보이는 숫자들. 42. 이 숫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문신 제거를 해도 피부 이식을 해도 계속 돌아옵니다. 마치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세상에 알아야 합니다. 둘째,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간 사람들을,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그들의 실험 결과물이고 악몽은 매일 밤 저를 찾아옵니다. 격리실의 비명, 17층의 복도, 철창을 붙잡고 울던 사람들. 모든 게 생생합니다. 때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남은 게 맞는 건지,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어야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북한에 가족이 있거나 실종된 분이 계신다면 알아주십시오. 그들은 어쩌면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하 깊은 곳, 번호로 불리며 실험 대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손으로 그린 지도가 나타난다. 대략적인 산의 형태와 계곡. 이곳 어딘가입니다.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2시간. 산속 깊은 곳. 정문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곳. 지하 17층까지 있고 각 층마다 다른 실험이 진행됩니다. 만약 국제조사단이 구성된다면 이윤계속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탈출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니까요. 이 영상을 올리고 나면 저는 다시 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직 갇혀있는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비명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존재를. 선택받지 못한 분들 죄송합니다.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번호가 아닙니다. 실험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이름 있고 가족 있고 꿈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철수입니다. 피실험자 42번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증언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비밀연구시설의 존재는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들어주신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합니다. 묻혀서는 안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건 그곳에 갇힌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증언할 겁니다. 더 많은 진실을,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 목소리는 더 멀리 퍼질 겁니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연대를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이 모여서 세상을 바꿉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SNS에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클릭 한 번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사라지는 날까지, 그곳의 문이 열리는 날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잊지 마십시오. 침묵은 공범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